내가 잘 때 열심히 돌아가는 미국장. 하룻밤 사이 돌아가는 미국장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테슬라, 엔비디아, 루시드, ASML. 여기 한국인이 좋아하는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한국인들의 비중이 큰 기업들이죠. 이 사이 단연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온큐. 기업의 크기, 즉 시가총액을 반영했을 때 아이온큐 주식을 들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그야말로 독보적이죠. 8월 12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아이온큐의 주식 규모는 2억 8,917만 달러. 이 수치는 3일 정도 딜레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선 8월 9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을 봐야 합니다. 당시 시가총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이 두 수치를 나누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보유한 아이온큐 지분율을 추정할 수 있죠. 약 25.6%입니다. 한국 기업도 아닌 미국의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에 한국 투자자가 약 25.6%, 약 4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더 있습니다. 지난 5월 머니네버슬립이 살펴본 추정 한국인 지분율은 16.82%였는데요. 불과 3-4달 사이에 약 10%포인트가 늘었단 거죠.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온큐 순매수 결제 순위는 무려 9위. 한국 투자자들은 1억 944만 달러어치 아이온큐 주식을 팔고 또 1억 5,243만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4,298만 달러를 순매수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이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선호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이온큐 주식은 5월 매우 큰 하락을 보였고 이후 3개월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기간 아이온큐의 주가는 4달러와 7달러 사이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3일 종가는 17.47달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아이온큐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보면요. 그 시작에는 김정상 교수가 있습니다. 김정상 교수가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국내 매체에 종종 이 아이온큐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국내 대기업이 아이온큐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기업이란 인식을 심어줬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직접 아이온큐에 투자했고요. 삼성전자는 투자 유닛인 삼성 캐털리스트 펀드를 통했습니다. 다만 삼성 캐털리스트 펀드는 더 이상 아이온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아이온큐의 존재가 한국에 알려지자 국내 투자자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와 관심이 아이온큐로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반도체 기반의 컴퓨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의 두 가지 특성,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 지금의 전통 컴퓨터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런 발전의 과정에서 전통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공존하게 될 테고요.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산업이 지금의 전체 컴퓨터 산업보다 커지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언젠가 커질 것은 분명하고 한국 투자자들은 거대한 컴퓨터 산업 속 유망 종목으로 아이온큐를 찍은 겁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상장했습니다. 지금도 양자 컴퓨터만 파는 상장 기업은 아이온큐와 리게트 정도가 있죠.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 더 익숙한 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투자자들의 리게트 익스포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온큐에 대한 높은 투자 관심도는 괜찮은 걸까요? 아이온큐 관련 영상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투자했으니 위험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비이성적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에 국가별 투자자 비중에서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논리 전개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만약 아이온큐에 투자할 때 한국인이 창업자인 점, 그리고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투자 논리로 작용했다면 이 투자 편중에는 상당한 비합리성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온큐의 적정 주가를 추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사야 해 혹은 사면 절대 안 되라는 주장이 무색하죠. 왜 어려울까요? 우선 선례가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이니까요. 알파벳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처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발 방식이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옳은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도 아이온큐와 같은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지 않습니다. 상장 후 아이온큐에 대한 목표 주가는 단 4곳에서만 냈으며 그중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이름의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골드만삭스는 아이온큐 상장 당시 자문사를 맡았었습니다. 상장 자문사는 기업이 상장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내게 되어 있죠. 아이온큐를 자발적으로 커버하는 이름난 투자은행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온큐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선 회사와 양자 컴퓨터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더불어 각종 전문 사이트의 아티클과 컨설팅 기업의 인사이트 리포트를 참고해야 하죠. 이런 정보는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힘드니 결국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온큐는 정말 특별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유망 종목으로 여겨지는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파고 있는 이 기업이 잘 성장한다면 한국 투자자들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치는 평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베팅성 투자를 비롯한 맹목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눈으로 기업을 바라볼 때 투자자 여러분들도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